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암호화폐 시장 반등해가지고 오늘 긴 그래요. 컨텐츠로 발행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미국 PPI와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네,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요. 예, 네, 예상치보다 두 지표 모두 하회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지표와 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제 두 예, 지표가 하락을 했는데 왜 예. 코인은 반등세를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와서 그래요. 모두 아시겠지만 자산시장은 거시경제의 흐름을 받습니다.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게 모든 자산시장이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CPI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와서 10년물 시장금리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는 4.79%에서 이게 4.65%로 음, 14bp나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모든 거시경제 지표는 이 10년물 시장금리에 녹아들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자산시장에는 이게 굉장한 호재예요. 그래서 음.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상승 중입니다. 아, 특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다시 네. 돌파했어요. 예. 네. 네. 비트코인도 이제 10만 달러를 돌파를 하고, 이제 리플도 이번에 1, 2 차트에서 강세 깃발 패턴을 형성하면서 연중 최고가 3.17달러를 달성을 했어요. 예, 예. 리플 역시 위에 두 지표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호재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리플도 당연히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리플의 상승세는 비트코인 상승세보다 훨씬 높아요. 그건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는데 어제 하루만 해도 이게 12.85%나 급등해서 7년 만에 다시 3달러 선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3달러 선이 어떤 마의 경계선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쉽게 다음 목표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이 온 거는 거시경제 지표도 잘 나가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트럼프 취임일이 더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에 13% 가까이 급등을 하면 이제는 작은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조정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음, 리플 관련 지금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 16일 오늘 이제 리플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SEC가 지금 준비 서면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소송 결과에 따라 상승세를 반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예.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게 그렇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음, 왜 그러냐면 새 정부 들어서서 SEC 수장이 바뀌면은 지금 소송을 취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은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2기의 정책 변화를 좀 눈여겨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리플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보다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한 가격 변수가 더 많은 코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리플은 그 시장의 수급사항보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네, 거시경제 변수와 이제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번 주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배경에는 이제 미국채 금리 상승이 있었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뭐 거시경제 요소가 역시 좀 그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이제 거시경제 변수와 비트코인이 얼마나 상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모든 자산시장은 거시경제 변수에 크게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격 결정의 큰 요인 두 가지는 하나는 거시경제의 흐름이고 하나는 정부의 정책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 자산시장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데 이 모든 게 10년물 금리에 다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른 여러 가지를 안 봐도 10년물 금리 변화하는 것만 보면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같이 연동되거나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 역시 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시경제 변수하고 상관관계가 큽니다.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여타 자산하고 비교해서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서도 회복 탄력성이 다른 자산구보다는 빨리 회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다른 자산군들이 막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도 예외 없이 같이 떨어지지만 그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제인데요. 예. 비트코인과 리플의 이제 추후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추후 비트코인은 이제 트럼프 취임이 이제 다음 주인데 쭉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의 가격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취임식이 끝나고 나면 뭐 기대감이 쭉 빠지면서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상승 랠리가 펼쳐진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제 생각은 돌발 악재만 없다면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아마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선 때 트럼프가 했던 공약이 잘 지켜지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거고, 만약 실망하면 상승세를 반납하겠죠. 네. 그러면 리플의 추후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2025년에 꿈의 $10 돌파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리플은 너무 과도한 기대감은 금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가격 상승에도 사실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달러 선을 돌파하면 다음 목표는 3.8달러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거는 리플이 3.8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 있지. 그러면 그게 신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올해 목표는 5.5달러예요.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단 올해 5.5달러를 돌파할 수 있느냐에 이제 모여져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다른 호재들이 이제 같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이 통과되면 그 이상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리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생각보다는 많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리플은 총 발행량이 1000억 개나 됩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아요. 그리고 리플 재단과 그 관계자들이 그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 많은 물량이 풀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게다가 또 다른 단점은 리플은 탈중앙화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게 중앙화 암호화폐라는 그런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버들이 투자자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플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이러한 그 가격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리플 또한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게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적에는 항상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목표치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관심 많이 보세요. 예, 네. 들어가세요.